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남녀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자, 이런 대사장애 증후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그러니까 혈액 중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이 병은요, 보다 정확한 진단명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 기준은요, 혈액 내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수치인데요. 그 기준치는 이렇습니다. 건강검진상 고지혈증에 대한 경고를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콜레스테롤의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특히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달걀이나 새우 등 이런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마음 놓고 못 드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요, 완전히 바뀐 결론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부부터요. 여러분이 검진을 하시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 또는 그냥 콜레스테롤이라고 표시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덜컥 겁나시죠? 아, 내가 이제 고지혈증 환자구나. 그런데 이 수치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다른 수치를 찾아보셔야 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말 그대로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합했으니까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미 40대 이후 분들이라면 콜레스테롤에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착하고 나쁜 그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콜레스테롤 구성물질이나 기능에 따라서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로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하이는 좋은 거고 로우는 나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좋고 나쁜 녀석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나쁜 콜레스테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혈액을 통해서 인체 곳곳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나 뇌건강, 호르몬 조절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쁠 이유가 없어요. 자, 구성을 살펴보면요, 콜레스테롤 45%, 중성지방 10%, 단백질 25%, 인지질 20%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핵과 또 하나의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서 세포 속으로 운반된 후에 분해되기 때문에 입자가 작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벽에도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혈관에 LDL이 달라붙게 되면 일종의 녹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져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이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된 거죠.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HDL은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 LDL을 간으로 수송해 가서 분해시키는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HDL의 구성을 보면요, LDL과는 다르게 단백질 50%, 단백질이 좀 많죠. 인지질 22%,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서 17%, 중성지방도 보다 낮은 8%로 구성되어서요,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주위를 반지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이 같은 형태는 혈관벽에 붙어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보내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 HDL은요, 혈관벽에 붙어있는 LDL을 제거하고 필요 이상 공급돼서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는 LDL을 간으로 돌려보낸 후에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로 바꿔버린 다음에 소변 형태로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LDL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죠. 자, 따라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란 HDL과 LDL이 합쳐진 수치고요. 여기에 중성지방까지 고려된 총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혈액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이 많이 있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갔다면 전혀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HDL이 아닌 LDL이나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건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과거에는요, 검사 비용과 또는 이제 방법상의 문제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가지고 무조건 높으면 고지혈증을 진단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HDL, LDL 등의 항목이 기록되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의 의미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둘의 비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정답은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가장 중요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대 의과대학 연구 논문에 심장병 위험평가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HDL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수치이고요. 그 밖의 지표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 중에 HDL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5% 이상이면 건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의 경우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지니고 있었고요. 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HDL 비율이 32%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 하나.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피했던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HDL을 높일까요? LDL을 높일까요? 2015년도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가요,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음식 섭취에 대한 경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미국 정부가 성인에게 하루 300mg 미만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온 내용을 뒤집어 버리는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말인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그동안 콜레스테롤 많기로 소문난 기피 대상 식품군이었던 달걀, 새우, 게 등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죠. 자, 그 이유는요, 콜레스테롤의 많고 적음은 외부로 유입되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우리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양과 HDL 또 LDL을 조절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실제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 중에서 20% 정도에 불과해서요, 나머지 80%는 내 몸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콜레스테롤 그 80%는 어디에서 생성될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자동 조절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필요 이상 많이 들어오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양을 줄여서 체내 콜레스테롤의 총 농도를 맞추겠죠. 또 반대로요,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게 들어오면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생성량을 늘리는 거죠. 더불어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담즙을 통해 배출시켜주면 그 농도 조절을 맞추는 데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달걀을 많이 먹던 또는 적게 먹던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반전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자, 앞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 심혈관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조차도 엄밀히 따져보자면 근본적으로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는 간에서 조직으로 또 조직에서 간으로 이렇게 왕복하는 HDL, LDL 두 가지 기전이 다 필요한 건데요. 실제 혈관을 막히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LDL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혈관 속 염증이 주범이라는 거죠. 즉, 각종 노폐물, 또 트랜스지방, 중금속, 또 화학독소 등과 같은 활성산소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 손상을 메우기 위해서 지나가던 LDL 콜레스테롤이 달려오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혈관벽을 고치기 위해서 활성산소하고 싸우다가 산화가 되어버리면 이 산화 콜레스테롤로 변하게 되어버릴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건데요. 화재 현장에 비유하자면 혈관벽에 먼저 불이 나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출동을 해서 열심히 불을 끄다 온몸이 걸러서 새까맣게 됐는데 오히려 방화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LDL 콜레스테롤 탓하기 전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몸속 환경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 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으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사람은 50을 먹든 100을 먹든 일정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간에서 담즙의 성분으로 활용하고 배출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20%밖에 안 되는 식품의 섭취 콜레스테롤도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자, 바로 유전적 결함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아주 높은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나 또는 심장병을 앓는 가족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부모의 자녀는 미리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지혈증의 가장 많은 케이스는요, 복부 비만,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지방간,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간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조절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들어오는 것이 적더라도 그만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어서 몸속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결론을 내죠.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긴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음식은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달걀이나 새우, 굴이 아니라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그 자체의 콜레스테롤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사이드로 하는 음식이란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